미국이 이번 주 중 코로나19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제 정상화 시기와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확산과 진정 추이가 엇갈리고 있고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부터 살펴보죠. 네, 그동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미국과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요. 전반적인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증가폭은 감소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정점 근접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국가 전체에 걸쳐 대량 발병 상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 신규 환자가 가장 적은 날을 정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확산 추이가 둔화한 곳은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줄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6일 만에 가장 적은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첫 감염자가 나온 뒤 52일 만이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예,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은 지금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유럽에서 또 이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영국은 지난 하루 사이 확진자가 4천 명 넘게 늘면서 총 8만 8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1만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영국 정부는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동안 병원에서 집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 초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후 1, 2주간 안정세를 보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은 봉쇄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 동안 확진자가 4천여 명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1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500여 명 증가한 14,000여 명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국가별로 봉쇄 연장과 완화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점에 근접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지금까지 58만 6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에서만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다만 700명대를 유지해오던 뉴욕주의 하루 사망자 증가폭은 600명대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산 곡선이 계속해서 평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신규 입원 환자나 집중 치료 환자의 숫자가 둔화세를 보이고 퇴원율이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 1년 반까지 걸릴 수 있는 백신 개발 전까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관도 경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도 사실상 멈춰선 상황입니다. 미국민 98%가 자택 대기 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민의 41% 정도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레드필드 국장은 국가를 재가동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에 환자를 파악해서 격리하고 또 접촉자를 추적할 공중보건 역량을 증대하는 일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확진자 수도 줄여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활동을 언제 재개하느냐 이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서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인 4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재개 권한이 주지사와 시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을 내린 주체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곧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주별로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델라웨어 등 동부의 6개 주 주지사들은 제한 조치 완화 계획을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3개 주 주지사도 경제 재개를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들 9개 주는 미국 전체의 경제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견제 세력으로 작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죠. 긴급 사태가 선언된 이후 일본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일본에서 어제 신규 확진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둔화세로 이 증가세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제 전국에서 294명의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에서 91명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긴급 사태가 선포된 지난 7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또 일본의 전체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700여 명 급증하는 등 나흘 연속 전일 증가세를 웃돌았는데요. 그러다가 12일에는 500명, 13일에는 29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감염 700여 명을 포함해 8,400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55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긴급 사태 선포 이후에 이 검사 규모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아베 총리가 공언한 검사 규모는 하루 2만 건이었습니다. 긴급 사태 이전보다 검사 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보건소로 몰려오는 상담 전화 대응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큽니다. 여기에 적은 인원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검사까지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로 유전자 증폭 방식 PCR 검사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제한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검사를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또 부족한 병상을 이유로 검사 수를 억제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강화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방식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요. 결론이 나기까지 그리고 관련 준비를 마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본 상황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